법이라는 게 우리가 잘만 사용하면 사람들이 아주 편리하게 잘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악용하면 그게 바로 사기인 거죠. 여러 가지 사기 사건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은 저는 이제 부동산 사기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저 안타까운 사연이 하나 좀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2019년 봄 30대 초반의 신혼부부가 강서구에 이제 부동산을 이제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네. 둘이 이제 갖고 있는 돈을 다 모아보니까 1억 5천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1억 5천. 근데 지금 뭐 당연히 아파트 살고 싶긴 한데 지금 이 돈으로 턱없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둘이 이제 약속을 합니다. 이제 우선은 회사 가까운 데 전세로 살다가 돈을 좀 더 모아서 아파트로 이사 가자. 근데 마침 공인중개사가 짜잔, 아주 좋은 매물이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추천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세권에다가 채광도 좋고 신축 빌라인 거예요. 신축 빌라는 아주 깨끗할 거 아니에요. 딱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마음에 들어가지고 전세 보증금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2억 5천만 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 수익 얼마 있다고 그랬죠? 1억 5천. 그러니까. 부족하네. 근데 1억 5천만 원으로 서울에 집 구하는 거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래. 그냥 내가 조금만 고생해가지고 대출 끌어모아가지고 1억을 대출 받아서 하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어차피 이제 뭐 전세보증금이라는 건 돌로 받을 수 있는 거니까 이 빌라를 하기로 결정을 했죠. 이 사건 뭐 여기까지 들어봤을 때 뭐 문제 있어 보이시나요? 아니, 가장 흔한 그죠? 패턴이죠, 신혼부부들에게. 신혼부부들이 보통의 체결하는 그런 패턴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바로 여기서 발생합니다. 그 2년간 그 빌라에서 아주 잘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돈도 좀 모으고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제 아내가 임신을 했대요. 그리고 이제 전세 기간이 만료될 쯤 돼서 그럼 당연히 대출을 좀 더 받더라도 아이들 좀 더 큰 데서 그다음에 학군적으로 아파트에서 키우고 싶잖아요. 당연히 이사갈 계획을 이제 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그럼 처음으로 해야 될 게 뭐겠어요? 보증금 반환. 이제 받아야 그렇죠. 그래서 집주인한테 연락을 합니다. 이제 우리 이번에 계약 기간 끝나면 우리 이제 이사 갈 테니까 보증금 좀 잘 좀 부탁드려요. 근데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됩니다. 집주인한테서. 나 돈 없어. 됐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계약관 때지만도 그런 말이 전혀 없었고 막 자기 친절하게 잘했던 주인이 갑자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좀 기분이 좀 쎄하잖아요. 그래서 직접 가서 이제 집주인한테 따지고 이제 얘기를 한번 해봐야겠다. 찾아갔어요. 가봤더니 남의 집에 그것도 반지하에 얹혀 살고 있는 거예요. 새로. 네. 뒷주인이요? 예.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진짜 돈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없네. 돈이 또 없으면 어떻게 하냐. 근데 우리가 준 돈 어떻게 했느냐. 그랬더니 어디다 썼나? 나 지금 돈 없으니까 이 집 그냥 당연히 가지면 되지 않냐. 그 빌라. 빌라. 그러니까 그래서 이 신혼부부는 졸지에 세입자에서 집주인이 돼버리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되게 황당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 알아봤더니 이게 건축주하고 분양대행사하고 공인중개사 그다음에 집주인이 짜고 치는 보수도 됐던 거예요. 그 집주인도 다. 그렇죠.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전말을 제가 처음부터 좀 알려드릴게요. 이제 강서구 일대 이제 빌라들, 신축 빌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건축업자가 이제 빌라를 짓지 않습니까? 분양을 해야 되는데 이게 많다 보니까 분양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건축주들이 분양 대행사를 껴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잘 분양이 될 수 있을까? 이게 궁리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궁리하다가 이제 묘책을 생각해낸 게 뭐냐면 공인중개사들한테 이렇게 문자를 보냅니다. 강서구 땡땡동 신축 빌라 매매 한 채당 R 1,000만 원. R이 뭐예요? R 뭐 같아요? 리베이트의 약자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신축 빌라 한 채 매매할 때마다 내가 리베이트로 1,000만 원 주겠다. 이렇게 듣고 가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이 분양 대행사들이 이 공인중개사하고 딜을 해요. 나는 이 신축 빌라 한 채 2억만 받으면 돼. 더 높게 분양해서 그 나머지 차익만큼 네 먹어라. 당연히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콜 하겠죠. 그럼 여기까지 이제 공인중개사까지 마련이 됐어요. 그럼 다음 필요한 게 뭐가 있을 것 같아요? 분양받은 사람을 데려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 분양이 잘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한테는 묘책이. 우선 세입자 아까 구하는 거예요. 아까 신혼부부가 세입자잖아요. 세입자인데 이게 임차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임대인이 있어야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임대를 어떻게 할 거예요? 명의를 빌려줄 사람을 구해요. 그 다음에 아까 이 신혼부부가 지급했던 전세보증금 네. 그걸로 분양대금을 지급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 아까 명의 빌린 사람 이름으로 설거지 등기를 하는 거죠. 그럼 그 사람 임대인이 돼서 이 신혼부부랑
임대차 계약을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집주인도 저기네. 연기하는 거네. 그러니까 전세 보증금으로 그거 집 살 값을 다 낸 거야 지금. 그렇죠. 그러면 차라리 다행이고 오히려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전세 보증금은 아까 2억 5천이라고 그랬잖아요. 2억이래잖아. 이 시세가 2억 1천만 원밖에 안 돼요. 아 4천을 꿀꺽 공인중개사가 꿀꺽 하는 거지. 어쩔 수 없이 내가 이걸 떠안아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우선 첫 번째 손해가 될 수 있고요. 네. 그럼 내가 만약에 이거를 떠안지 않으려고 해.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보증금 돌려받아야 되는데. 경매를 하는 거예요. 경매를 붙여야죠. 경매를 붙여가지고 내가 거기서 낙찰대금에서 일부 내가 배당받아 가는 방법이 근데 있거든요. 경매는 100% 못 받잖아. 근데 경매라는 게 뭐냐면 특히나 이런 이 빌라 같은 경우엔 시세의 60%에서 70% 선에서 낙찰이 돼요. 그렇지. 근데 아까 뭐라고 했어요? 전세 보증금은 시세보다 높은데 거기서 다시 또 60, 70% 선이란 말이에요. 얼마일까 보고. 그럼 몇 천만 원 지금 내가 손해보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데 내가 손해가 없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손해인데 이거에 대해서 잘 생각을 못 한다는 거죠. 사람들은 그냥 그래도 집 있으니까 그렇게 집을 쉽게 가졌으니까. 쉽게 네. 얘기하는 거고. 뭔 사기냐. 그래서 사실 그래서 처음에 이거를 보수하러 갔어요, 경찰서에. 근데 경찰이 한 말이 왜 그런 데 들어갔어요? 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건 실화예요. 왜 이렇게 생각했냐면 이거는 그동안에 갭 투자했다가 실패한 사례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갭 투자했다가 시세가 떨어지니까 전세 보증금을 못 돌려줬구나.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민사 사안이다. 형사 상황이 형사 사항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게 아니잖아요. 자금 흐름을 보면 이건 공인중개사가 완전히 장난치는 거란 말이에요. 짱우선. 예. 팀을 잃었구만. 그래서 이건 당연히 사기인데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아요. 뭐 강서구일 때도 물론 많지만 본인들이 지금 이런 상황에 있는 걸 모르는 사람도 굉장히 많다고. 잠깐만 강서구의 그 방금 그 사건이 그거 한 채요? 아니에요. 실제로 알아보니까 이 사람 아까 바지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 명의로 된 집이 200채가 넘어요. 야 그거 아까 반지하에 살고 있는 집주인이 자기 소유 집은 200채가 넘어요.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네, 거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가 이 보통 우리가 이제 뭐 앱을 통해서 보거나 아니면 뭐 컴퓨터로 이제 확인하고 이제 어떤 매물을 보고 가잖아요. 공인중개사들이 뭐 다는 아닌데 다른 물건을 추천을 해줘요. 자기가 보고 간 거 말고. 그러니까 우선은 내가 보고 간 매물에 대해서 자세히 확인해 보시고 그 매물에 대해서 우선 하시려고 하시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추천해줬다 그러면 거기 말만 믿지 말고 주변에 몇 군데 가시면서 이 시세가 얼마인지를 확인해 보셔야 돼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네.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 이 가입이 가능한 매물로 찾아가 들어가셔야 돼요. 근데 모든 빌라가 가능하지는 않아요. 근데 그거 집주인이 해줘야 되잖아. 아니요, 집주는 상관없어요. 요즘 동의 없어도 됩니다. 근데 다만 이게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는데 이거를 계약을 한 다음에 신청하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계약하실 때 그걸 조건으로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이 안 되면 이 계약은 해지한다. 그렇죠. 이렇게 해놓으시면 그런 문제가 없어요. 지금 이 사건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셨던 분들은 전혀 손해 안 보셨어요. 다 받았어요? 예. 그게 뭐냐면 우선은 망의가 됐는데 집주인이 돌려주지 않는다고 하면 그 기관에서 먼저 보증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손해 볼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근데 왜 계약하기 전에는 그거를 그러니까 저도 그거는 좀 있는데 모르죠. 대상이 그건 제도적으로 되는지를 좀- 계약서가 같이 첨부가 돼야 확인이 된다더라고요. 그건 좀 그러니까 이건 좀 이해가 안 제도적으로 좀 바뀔 필요가 있다고 그건 생각해요.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것도 알아보고 하세요라고 하면 안 되고 지금 신혼부부랑 사회에 첫발 내디딘 사람들이 그런 보증보험 이런 거 잘 모르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사실은 좀 가입하게 해주고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됐으면 그래서 좋겠는데. 사실은 그래서 이 부분이 이 공인중개사들이 이런 것도 필수적으로 잠깐 안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지금 뭐 우리가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들이 마련돼 있다면 그런 것도 홍보하는 것도 하나의 역할로 줘가지고 그것들을 사전에 안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 뭐 가입 여부를 한번 보시고 나서 계약을 하시죠. 이렇게 정도 안내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